저 추미애의 세 번째 공약, 사람이 높은 에코, 사람을 높이는 에코, 기후 정의와 함께하는 에코 정치를 선언하며 사회 대개혁 차원의 녹색 전환 대결단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향하는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대장정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입니다.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더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워밍이 글로벌 히팅으로 변해가고 있고 기후변화는 이미 기후위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이른바 열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기온에 노출된 채 목숨을 건 폭염 노동에 따른 사망과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빈곤층과 독거 노인 등 기후위기 약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남 완도군에서는 무려 섭씨 28도의 바닷물이 들어와 전복과 우럭이 대규모 폐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바다시계가 빨라져 수온의 고온 현상이 일찍이 찾아오고 또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의 피해가 바로 우리 곁에서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대응 체계로는 해결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곧 뒤따라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미 폭염으로 최근에는 채소값이 급상승했습니다. 시금치값도 2배가 올랐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그 절반인 21%에 불과합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위기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탄소 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합니다. 더 나아가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탄소 중립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필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 체제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효율성만 바라보다 대규모 폭발이 예정된 시한폭탄을 껴안고 사는 꼴입니다. 단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사회 전반의 대개혁과 맞물려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녹색 전환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헌법적 기본권, 인권적 차원에서 기후 정의가 절실한 까닭입니다. 더군다나 탄소 배출의 책임이 높은 쪽과 그로 인해 탄소 배출의 책임이 낮은데도 고통은 집중되는 쪽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기후 정의의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로부터 함부로 탈취해 쓰는 환경 자본의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세대 간의 부정의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 진입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기후 정의가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와 밀착되어 있는 기후위기는 기후정의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 저는 기후정의를 향한 에코정치라는 주제로 추미애의 깃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기후 비상 행동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각오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계속 다뤄온 전 국립기상과학원 조천호 원장은 위기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꾸불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박사는 다음 정부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말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조은별 기후변화 청년 모임 운영위원은 정치는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대로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 주다르크, 이제 기후다르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석영 청년 기후행동 상임활동가의 말은 그날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초부터 약자를 만들지 말라.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기후정의도 바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 추미애는 바로 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생명과 생태를 생각하는 에코정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미래 기획의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삼아 다음에 공약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저 추미애는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자본을 지켜내는 것은 미래 정치의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는다면 아마도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 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 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개정한다면 기후 정의와 관련한 일체의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 체계를 보장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것이 미래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 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는 녹색 전환의 길에는 우리 사회와 국제적 역량까지 모두 부과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녹색 전환의 기술적 차원을 부과하면서도 그걸 넘어 성찰적 지혜가 쌓이고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해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 우리 내부의 전문적, 시민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논의도 동반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시야가 확보되어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정부의 정책, 교육, 국제협력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업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환 회의에는 반드시 미래 세대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정부의 모든 정책과 모든 정책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선진국가 모델의 핵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부터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탄소 기반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이미 우리의 발전 경로가 다른 경로로 나갈 수 없는 자물쇠로 채워진 구조적 경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에 내놓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는 한반도 기온 상승이 전 세계 상승보다 2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 정의를 실현시킬 중심 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 정책 수립에 에코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국토부의 경우에도 기후 정의적 관점,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도 이런 관점에서 에코위원회 가동을 구상하겠습니다. 넷째,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신설해 기후위기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투명한 정보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기후 민주주의 체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기묘한 장치입니다. 기후 재난과 관련한 정보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보다 정밀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린 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비약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탄소 의존의 관성이 구조화된 체제를 과감하게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화석연료 지원 체계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석탄발전소도 늘어났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전환이 어렵다 해도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집중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탈원전도 이 원칙에 따른 단계적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탈내연기관 전환도 준비하겠습니다. 시기와 예산 규모는 전문가들과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종 이전, 주민 수용성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설계를 면밀히 해서 그린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는 목표도 아울러 담아내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싸워야 하는 전쟁이자 재생기술시장 안에서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가가 절박한 과제입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자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후발 재생에너지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막대해도 지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중에는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에 나중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도 모두 유익합니다. 탄소세, 탄소관세 등은 기본이 돼야 하며 탄소 배출에 따른 책임과 이에 기초한 배당 역시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억제 효과와 함께 산업 구조의 녹색 전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 기금 마련도 설계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바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환 비용을 국가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전환 비용을 위한 녹색 기금을 마련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크게 가치를 지니도록 할 것입니다. 녹색 기금은 탄소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는 국제적인 녹색 기후 기금 기여 비중도 책임 있는 녹색 전환 국가로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기후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시스템 이전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른바 NDC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04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목표치는 기존의 목표치에 비해 부담스럽게 보일 수가 있으나 우리의 행동을 보다 신속하게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녹색 전환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40% 이상 감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저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서는 7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 탄소 배출 넷제로에 따르면 타당한 목표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조건과 설계도 중요할 것입니다. 5년 뒤 우리의 역량을 검토하고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이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에는 NDC 목표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분야를 늘려가면서 우리의 산업 구조를 녹색 전환의 틀 속에 담아내는 노력이 동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경로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이 경제 성장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탄소 배출 목표에 따른 성장 정책을 조절하는 녹색 시대의 윤리적 성장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2050년 넷제로 목표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린 뉴딜도 이에 기초하여 약진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기후 정의에 따른 교육 혁명을 지향하겠습니다. 녹색 전환에 요구되는 윤리적 성장 가치, 자연의 생명력을 존중하고 회복시키는 재생과 순환 체계에 대한 교육, 생산과 폐기물 처리의 자연 친화적 물질 대사 과정을 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는 세계의 시민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가진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살려가는 보편적인 연대의 교육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가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전환의 역사와 가치가 담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 설계를 정의롭고 생태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을 기준으로 도시와 주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에 따른 정책은 일상의 삶,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지진 대비 설계가 도시 주거 설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 설계와 주거 마련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비롯해 녹지 확대 생태 계로의 전환, 탄소 중립 도시, 탄소 배출 제로 건물, 녹색 대중교통 시스템, 보행 자전거 통행 도시 설계 등은 우리 삶의 조건을 지속 가능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 요건이 될 것입니다. 생태 환경이 풍요로운 마을과 도시가 늘어나고 그것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미래의 삶이 이루어지는 녹색 시대, 생태 문명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실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과 적응, 창조적 대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충격과 고통의 강도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이럴수록 보다 쉽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응의 긴급성, 준비의 총체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 남과 북이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해서 녹색 에너지 전환과 생태 문명의 시대를 함께 이루어내는 미래를 꿈꿔 봅니다. 에코 코리아가 새로운 시대의 우리의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기후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코 정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생태 환경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래 정치입니다. 개혁, 평화, 생명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